여러분, 에어비앤비는 이런 데 창업하면 망합니다. 요새 에어비앤비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합법 에어비앤비 2개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00에서 1300만원 사이의 매출액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에어비앤비가 다 성공하냐?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걱정 다들 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명동, 강남, 홍대 좀 핫한 지역들만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인천에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서울의 외곽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되게 똑똑하신 거예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사실 위치가 70%예요. 똑같은 숙소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창업했냐에 따라 수익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상한 장소에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전기세, 공과금 이런 매년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예약이 안 들어오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어비앤비를 창업하기 좋은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의 이 숙소를 한번 봐봅시다. 예약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예상 매출액도 뭐야, 동대문? 여기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DDP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광장시장 같은 것도 외국인들 관광지로 핫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뭐예요? 외국인 손님. 이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와야지 장박이 많이 들어오고 예약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음번 숙소를 한번 봐볼까요? 상암에 있는 DMC역 근처입니다. 여기도 예약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 예상 매출액도 제가 지금 적어 드려놨어요. 그럼 DMC는 도대체 왜 좋을까? 아까 동대문은 좀 관광지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좋다고 했잖아요. DMC는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죠. 인천공항에서 뭘 타고선 서울로 오겠어요. 물론 택시를 타기도 하고 공항 리무진을 타기도 하지만 제일 간편한 게 뭐다? 공항철도. 그래서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관악구의 숙소입니다. 여기도 어라? 예약률이 괜찮네요. 매출액도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관악구는 왜 좋냐? 2호선이란 라인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강남도 가죠, 성수도 가죠, 핫한 지역들 다 돌아다니고 서울을 한 바퀴 뺑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든 이동하기가 좋죠. 뭐 홍대 입구역 같은 데 가기도 좋고요. 그래서 관악구도 인기가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입지 바라보는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 동대문구 예시에선 뭐가 중요했어요? 관광지 접근성. 왜냐면 외국인들 손님을 잡는 게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데 근처에 외국인들이 갈 관광지가 많다면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 덕수궁,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아니면 이태원, 강남, 압구정 이런 관광지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장사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유를 얘기했죠.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공항철도 타고 올라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항철도가 서는 역인 공덕역, DMC역, 홍대 입구역, 서울역 이런 지역들은 전부 장사가 잘 돼요. 단순히 그런 공항철도만 봐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공항철도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역까지도 장사가 잘 되거든요. DMC역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뭐 합정역, 망원역, 마포구청역 이런 데가 장사가 괜찮게 된다는 거예요. 공덕역도 있죠. 공덕역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뭐 여의도역, 충정로역 이런 데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도 얘기했죠. 서울역은 1호선도 있고 4호선도 있죠. 1호선으로 보면은 뭐 남영역, 시청역, 그리고 4호선으로 보면 뭐 숙대 입구역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회현역, 명동역도 있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제일 에어비앤비 장사가 잘 되는데 두 군데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홍대 입구역이에요. 왜냐면 홍대 입구역은 관광지죠. 홍대 입구 하면은 옛날에 워낙 핫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보다 정보가 느리기 때문에 홍대 막 핫해요 막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가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게다가 공항철도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입구역은 관광지랑 공항철도가 둘 다 있어가지고서는 이게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인 거죠. 두 번째 또 어디 있어요? 명동역. 명동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지금 관광지 막 외국인들이 요새 코로나 풀리면서 엄청 많아서 명동 상권이 막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게다가 서울역이 공항철도가 지나다니고 있었죠. 심지어 서울역은 인천공항에서 직행 급행버스가 있어요. 이걸 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역 중에 하나인데 이 서울역에서 명동역까지 4호선으로 두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관광지도 근처에 있고 공항철도랑도 가까워서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 정말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아까 제가 관악구가 좋은 이유가 뭐라 했어요? 2호선으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니까 교통이 좋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엔 교통이 좋은 지역들, 뭐 2호선 라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9호선 라인도 워낙에 서울에서 교통이 괜찮고 김포공항 이런 데서 공항철도로 오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딱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정말 좋은 호선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찝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공항철도예요. 이게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자, 두 번째로 좋은 거 2호선이에요. 특히 2호선에서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라인들은 다 좋습니다. 뭐 신촌역, 합정역 이런 데 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으로 좋은 데가 이제 4호선, 1호선 이런 데가 좋아요. 왜냐면 4호선, 1호선은 기본적으로 서울역이랑 가깝고 여기가 관광지가 많아요. 1호선 라인에는 광장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4호선 라인에는 명동이 있잖아요. 서울역에서도 가깝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강북 쪽에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인기가 괜찮은 노선이다. 아, 그리고 요새는 9호선도 좋습니다. 왜냐면 9호선도 더현대가 요새 외국인들 약간 필수 관광 코스처럼 되기도 했고요. 워낙에 교통이 좋다 보니까 되게 좋은 호선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호선들은 사실은 약간 하급입니다. 하급. 약간 하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호선에서 잠실과 가까운 역들 있잖아요. 그런 역들은 괜찮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6호선 이런 데도 DMC역이 있잖아요. DMC역 근처는 좀 좋겠죠. 왜냐면 거기에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DMC역 근처에 있는 6호선들은 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3호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경복궁 근처다, 아니면 뭐 신사역 근처다, 이런 식으로 관광지랑 근처인 지역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요소가 함께 합쳐져 있는 다른 호선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파워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뭐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어디가 외국인들이 많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후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사는 데가 어디에 뭐 은평구 쪽이야. 근데 은평구에도 외국인들이 올지 궁금해. 그러면은 은평구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하나 들어가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후기들을 쫙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후기가 한 20%, 30% 이상 달려있는 숙소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뭐야, 은평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 근처를 한번 에어비앤비 들어가셔가지고는 후기를 쫙 훑어보세요. 아, 여기에 외국인 후기가 좀 많은 숙소들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시면 여러분의 지역까지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가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의 특징은 세 가지다. 공항철도가 있거나 관광지가 있거나 아니면 교통이 매우 좋거나. 두 번째, 호선으로 따졌을 때 어느 호선이 상급지냐? 제일 첫 번째는 일단 공항철도이고, 두 번째로는 2호선이 좋고, 세 번째로는 1호선, 4호선, 9호선이 좋고, 네 번째로 그 외의 호선들은 개별성이 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지역에 외국인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 알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에어비앤비 사이트 직접 들어가가지고서는 외국인 후기가 30% 이상 달린 숙소들이 많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런 숙소가 막 4-5개 이상 보인다면은 거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꽤나 찾는 지역이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에어비앤비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다 해야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디가 손님이 많은지, 어느 지역이 좋은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뇌내망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데이터를 봐보자. 그럼 내가 에어비앤비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면서 시장 조사를 했었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사이트 봐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에어비앤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봐보세요. 감사합니다.